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M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은 유서 깊은 문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서양의 종교화, 성화가 절정을 이룬 르네상스보다 200년이나 앞서 꽃피운 우리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불화인데요.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고려 불화를 40년 넘게 복원해 온 분이 계십니다. 월제 해담 스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고려 불화 연구소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해담 스님이 계시는 속초의 개태사, 네. 뭐 이름도 좀 특이해 보이고요. 그러는데 개태사 소개와 함께 우리 스님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불화를 이제 복원하고 알리는데 제 전생을 알려왔기 때문에 사실 속초에 있는 개태사는 절다이 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예요. 네. 다만 이제 200년 넘는 이제 노송들이 네. 있고 또 거기가 설악산하고 금강산 마지막 줄기다. 네. 거기에 이제 원로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려 불화 거기를 처음에 딱 본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최고의 고려 불화를 탄생시키겠구나 네. 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태사의 이름도 물론 이제 겸손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름도 좀 독특해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절의 이름인가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현몽이 돼가지고 개태사라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개태사하면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네. 저도 늘 절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그 개태사가 고려 불화하고는 아주 밀접한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하사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10개자 클태자 절사자인데 10개라고도 하고 인도할 개자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고려 불화를 처음으로 여는 그런 도량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는 이해가 완전히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제 최근에 고려 불화를 복원하는 명인으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국내보다는 저 멀리 프랑스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기도 하는데 예. 2014년부터 해마다 루브르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여셨고 또 그동안에 무려 300여 점이 넘는 고려 불화를 이렇게 복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기도 하고 또 참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프랑스 그게 이제 대통령이 초대해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살롱전인데요. 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갔을 때는 주로 그 작가들이 서양화를
출품을 다 했는데 지금은 고려불화의 장르가 됐습니다. 하나의 장르가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하기를 참 처음에는 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게 일본 건 줄 알고 또 일본인들도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코리아 한국 거다라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명적인 일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시다가 수월관음도가 계기가 됐고 또 절도 또 그 현몽을 맞습니다. 받아서 그런 이름을 지으셨고. 저 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예, 진짜 특별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하시면서 당연히 중요성을 더 훨씬 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고려 불화가 왜 중요하고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중요성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은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이시고 정말 독특하게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려 불화라는 것은 이제 918년부터 고려가 세워지면서 한 38년부터 이제 송나라와 이제 문물교환으로 비롯돼서 이제 유입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래는 이 고려 불화가 우리가 원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인도나 서역이나 중국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고 우리는 다시 일본으로 그걸 전래시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려 역사 470몇 년 또 조선 초기 세종 5년까지 하면 약 500년 동안에 이것을 호국불교, 국태민안 이것을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런 염원에서 이걸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불화를 보면은 매우 귀족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에다 뭐 금을 썼느니 뭐니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극히 기도하고 발언한 정성이 한없이 묻어져 있는 그 그림에 담겼다. 그렇게 고려사 500년이 약 500년이 조선 초기까지 500년이 숨쉬는 우리 역사다. 그것은 500년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다. 이것은 국력이다. 이 민족의 혼이다. 정신이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고려시대 전후사에 없는 아주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수의 고려 불화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일본에 많이 있는 걸로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그 고려 불화가 우리 한국 불교 예술의 정수다. 이런 거는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을 계속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종 5년 때부터 이제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배불 정책이 시작이 됐고, 고려 불화라는 것은 상상도 집에다 모시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국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야. 잃어버리고 그때 일본인들이 그걸 보고서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여태까지 보관했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도 아닌가.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배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불교가 탄압받는 이거 뭐 억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시절에 그냥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를 옛날에 그 배불 정책 때는
신분이 노비보다도 더 혹독한 가혹한 행위를 스님들한테 한 거니까 네. 조선시대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보관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일본이 가져가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뭐 서양인들이 또 한두 점씩 몇 점씩 가져가서 지금껏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 않느냐. 네. 우리나라는 뭐 흥국사나 이런 데 보면은 벽화 정도 그렇게 있는 아쉬움이 있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루브르 박물관 아까 살롱전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특별상 4번인가 수상하시고 또 2017년에는 대상격이라고 할 수 있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루브르 명예 훈장 수상. 그 보답이 좀 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네. 상이라는 위력을 예. 저도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상을 뭐 수요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지만은 네. 특히 그 루브르 상은 대단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가보면은 좀 저를 견제했던 일본인이라든가 네. 뭐 또 우리 국내인들도 그래. 근데 제가 딱 상을 받고 나니까 그분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더만요. 하여간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이제 그러는 게 있었는데 생애 어느 행가는 두 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가난하다 보니까 일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시차도 극복 못하지. 막 이러니까 그냥 초죽음이 되는 게 전시 네. 시간에는요. 그런데 이제 장거리 여행이시니까. 예, 상을 준다고 그러길래 그걸 하나를 타고서 대표한테 아무래도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이튿날 나오니까 상이 하나가 더 남아 있었는데 가가지고 못 드렸다고 그러면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사실 그 상을 받고 내가 복도 가서 혼자 얼마나 통곡을 했나 몰라. 그러셨군요. 진짜로. 근데 프랑스만 갔다 오면 한 2-3달 아파요. 그렇게 아팠는데 상을 타고 난 후부터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네. 그래서 그 상이라는 위력이 대단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려부라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모방하는 건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높이 평가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 특별함이 있을까요? 예, 그 안료라든가 네. 고려인들이 썼던 건 그대로 제가 합니다. 네. 뭐 옛날에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배채법, 복채법을 갖고 막 큰일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피부 색깔을 비단에다 그리다 보니까요. 그 피부 색깔이 벗겨질, 박피되죠. 오래되면요. 네. 더군다나 옛날에는 족자로 그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에서 한번 발라주고 바깥에서 바르는 걸 복채법이라 배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는 제가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700~800년 퇴색된 고려부로하고 제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저도 보면 한 20몇 년 전에 그린 거, 30년 전에 그린 건 이미 그것도 김치가 숙성하듯 좀 색깔이 숙성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에 최대한 옛 것을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제가 합니다. 네. 예. 우리 이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정부의 복원 노력은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노.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예. 아,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복이 없나 보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그 대통령께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셨던 분이고, 그 이후로는 제가 루브르에 장르가 돼서 계속 가게 돼 있는데도 네. 서양화가 아니라고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서양화는 해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도움받는 걸 아주 포기했습니다. 예,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중요성, 더군다나 중요한 건데 역사를 알고 있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그러나 먼 훗날 역사는 평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단절된 문화유산을 복원을 하셨는데, 이 당연히 국가적 중요성이 상당히 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뭐 아까 이제 후세 평가해 주리라는 뭐 표현을 하셨긴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관이랄까요? 나름대로 정립이 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는, 가령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85%가 힌두잖아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85%가 이슬람이고, 또 아직도 뭐 사회주의가 풀리지 않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나 그 인도 같은 데는 다른 종교 성화는 거기다 나올 수가 없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몇 번 가서 뭄바이 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스님이 최초로 인도에 와서 법문을 하다 뭐 이런다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이제 9시 뉴스 같은데 네. 그 국영방송에서 세계 한 100여 개국이 모인 그런 세미나인데 저를 고려부라고 이렇게 내보내서 그러더라고. 네. 그게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 그분들이 너무 이건 놀라운 상황이다. 정말 전례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잘난 척 같지만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록이 그러니까요. 돼야 네. 될 일이다라고 하는데, 하버드나 뭐 그 아주 최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모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국내 대중들한테는 이제 그 루브르에서 전시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 500 나한도, 물론 이제 수월 간음도가 이제 그 어떤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00 나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뭐 쏠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옛날에 어디선가 믿거나 말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죠. 네. 예, 그랬는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이 고려 화부를 조성하는데 제가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가 계시가 내려서 네. 저는 손만 빌려주고 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뭐 경제적으로 누구한테 돈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신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돈 받아간 적도 없고, 순전히 그냥 저 혼자의 노력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네. 그 미친 듯이 한 걸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래서 운명적이라는 거 예.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 번 드린 것 그랬더니 이제 같습니다. 예. 500난을 이제 예.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현몽을 하셔서 사실 그를 조성을 했더니 부처님 말씀대로 뜻대로 되더라고. 그것이 뭐냐? 평생도록 제가 물질을 저축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있으면 써야 되고 네. 또 불자 주고 뭐 퍼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인생살이를 살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500난 덕분에 아주 편안한 인생살이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또 기적이. 제 예상 못했던 또 예, 그런 기적이. 측면은 또 있네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게 500난도만 이게 작품을 그리는데 2년 반이 걸렸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그야말로 혼이 담긴 작품인데 이 특별히 이렇게 제작하면서 이렇게 그 몰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살아있는 난을 그리는 거죠. 초점이라면 예. 생명력이 들어있는 난, 그림이지만 살아있는 듯한 난,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항상 맞추고요. 그 아름다운 그림도 중요하지만 혼이 깃든 그런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 최대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500나한도 말고 또 이렇게 뭐 고려보라 대표적인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500난 크기의 수월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것도 3년 걸렸거든요. 500난을 2년 6개월에 걸린다는 건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 가령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조그만 모나리자 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년을 걸쳐서 그랬다는 건데 또 최후의 만찬은 7년을 걸려서 완성했다는 건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시스티나 천정벽화를 평생을 걸쳐 했다는 건데 제가 그 500난 거대한 걸 어떻게 2년 6개월에 완성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손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초인적인 힘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고려보라 복원 작업과 함께 또 그 리더로서도 계속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려불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해담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역사성과 함께 의미가 있는 작품들인데 앞으로 그 복원 작업이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